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이전에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그 제보를 위해서 자료를 계속 준비를 하다가 오늘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소위 말해서 그 실소를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 그 다음에 좀 웃긴다 한마디로. 그리고 한글 속에서 말바꿈이 어떻게 어, 있었는지,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그 약속이라고 언급도 하고, 뭐 하여튼간에 별의별 내용들이 그 한 그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실제로 그것만 봐도. 근데 그 내용만 봐가지고는 사람들이 어, 그 판단을 하기가 좀 모호하죠.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라는 게 또 하나의 기준이 비교가 되는 것들, 대상이 있어야지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상기를 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해 보시면은 훨씬 좀 쉽게 와닿으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화면 공유를 조금 하자면은 여기에 보여드리는 게 그 2022년 12월 14일 그 운영사 미디움 공식장 해가지고 나왔던 내용이고, 여기 보면은 분명히 주식회사 미디움 김판종 의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대표이사가 정윤호예요. 그래서 이사회 의장만 맡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표현을 했다시피,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KOK 파운데이션에서 운영을 하는 KOK 플레이 플랫폼 관련되는 공지사항이 올라오는 그런, 어, 그 일종의 장인데, 여기에, 어, 이, 이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용역사, 운영사, 제휴사, 협력사, 뭐 그렇게 수시로 바뀌어갔던 그 업체의 대표가 이 글을 우리 공지사항으로 띄워놨어요. 여기에서 관련이 있는 게, 제가 뭐 국감 제보에도 내용을 넣어놨지만은 KOK 플레이와 KOK 플레이 플랫폼과 K 스테디움은 당연히 KOK 파운데이션에 속해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은.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말 저기 그 이 앞뒤 구분이 잘 안 되는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미디움이 먼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 대통령하고 자기를 소개할 때 대통령을 먼저 소개를 해야지 지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지요. 이 관계를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까지의 미디움의 역할과 KOK 파운데이션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싶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해요. 그 당시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의 자산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있을까요? 이게 2022년 12월 14일인데 이 당시에도 당연히 없죠. 나중에 가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어,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KOK 파운데이션과 KOK 플레이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KOK 플레이라는 거는 이 KOK 파운데이션의 사업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지, 이게 조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과 재단의 지분 및 자산 인수 계약이 아닌 KOK 파운데이션이 운영하는 KOK 플레이라는 비영리 앱에
비영리고 나발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KOK 플레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앱이에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러면은 KOK 플레이라는 비영리 앱의 운영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영이면 운영이고 인수라는 것 자체가 이 뭐 플레이 저기 프로그램을 인수하고 뭐 자시할 게 뭐가 있어요? 앱 정도를 표현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얘들이 한 게 아니지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여기에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미디움을 구별을 해야 된다. 자회사 뭐 그 별개의 법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 KOK 플레이라는 비영리 앱의 운영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거 동아닷컴 그다음에 뭐 그 저 중앙일보 거기 내용과 비교를 하면은 아예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이 말이 미디움이 KOK와의 관계를 부인한다는 말로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밝혔듯 미디움 KOK 파운데이션의 제휴사입니다. 여기서는 제휴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과 기술 협약을 맺어 계약 당시 그러니까 기술 협약이라고 이 계약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 인수 계약을 했다는데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하고 했는지 미디움 파운데이션하고 싱가포르 법인하고 했는지 그 명확하게 해야죠. 이거 정말 얘네들이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숨긴 그 자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고 모르쉐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약서가 디테일한 내용 부분은 좀 빼더라도 계약서가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여기서는 그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 이거는 사실은 더 웃기는 게 우리가 그 프론티어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거 이걸 떠나가지고 전 재단 이사장이 보여달라고 했을 때 또 보여주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말 정말 그냥 이 아나무인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하물며 이게 용역사, 협력사, 제휴사 뭐 나발을 불어도 어쨌든 그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그러면은 갑과 을의 관계는 어떠한 계약이든 어, 이 동등한 위치의 계약이라기보다는 이런 기술을 좀 이제 그 제공을 하는 쪽은 어떻게 보면 기술 제공을 하고 돈 벌어먹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반드시 존재를 하는데 미디움은 케어케 파운데이션과 기술 협약을 맺어 계약 당시 콘텐츠 공급과 메인넷 개발을 약속했고 현재는 K스테디움 메인넷을 개발하여 운영사로서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결정적인 말이 또 하나 나왔죠. K스테디움은 메인넷을 개발하여 운영사로서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운영사란 이야기예요. 김판정은 미디움 의장직은 유지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K스테디움 싱가포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려고 합니다. K스테디움 싱가포르 법인은 2023년 1월 중 K스테디움 파운데이션으로 새롭게 출범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K스테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법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하고 관련해서?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과 관련해서 KOK 플레이 플랫폼과 관련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K스테디움 PT 프라이빗 리미티드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또 말이 안 되고, 실제로 지금 대표이사라고 하는 게 K스테디움 PT라고, PT의 대표이사라 그러지, K스테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운영사가 K스테디움의 그, 그 법적인 법인으로서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져 버렸죠. 이것과. 다른 거는 또 좀 빼고, 어,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메인넷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MDM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제가 이전에 그 거래소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미 이거는, MDM이 그 기축통화로서 이 미디움에서 메인넷을 하나 그 론칭을 하고 거기에서 발행이 된 기축통화가 MDM이에요. 이거의 시세라든가 그 거래와 관련된 거를 한 거래소에서 했었는데 잘 것 없어요. 거의 이선둥만둥 그런 상태였었어요. 이거를 뭐 고민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거는 놔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다 정도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메인넷 오픈 시 기존 KOK를 완전한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하여 보상 구조 및 소유를 획일화한다. 이게 뭐나 하면은 그 기술 협약을 하면서 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요청을 했대요. 요청한 거지 뭐 이게 확정이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 보상 정책 구조를 변화시킨다. 마지막은 재단 보유 물량의 시장 매도 금지 요청이었습니다. 마지막은 특히 미디움에서 강조했던 사항으로, 미디움은 재단 보유 물량의 경우 단 1KOK도 시장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단도 이러한 미디움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미디움도 재단을 믿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웃기 삼는 소리예요. 기술 제공하는 데에서 이런 거를 왜 따져요? 쥐들이 뭔데 이런 걸 따지냐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강지원이가 그, 그 카운터파트로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웃기는 소리죠. 가격 정책에서 어, 단순하지만 어려운 해결책이 있다. 이 지금 이 뭐 앞에 내용이 뭐 그런 걸 거예요. 정말 이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 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플랫폼 가격 조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 같지 않은 소리, 이런 소리도 해요. 조심스러운 말씀이나 최악의 뱅크런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정책 변경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은행과 같은 금융 상품이에요. 돈 맡겨놨다가 돈 찾아가는,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맡겨놓은 거는 KOK 또는 비트이더 테드로 스테이킹을 했고, 그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 보상이 아니고 돌려주는 것 자체가 KOK인데, 뱅크런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써서 여기에다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미디움도 K 스테디움 운영사로서 지금도, 그러니까 이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이유가, 뱅크런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플랫폼 가격을 완전히 낮추었을 때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플랫폼 가격은 무작정 뭐 거래소 가격으로 낮추라는 이런 말을 한 무리가 있었지요. 그 비대위에 옛날에 그 뭐 박사라는 한 사람,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박사가 이런 박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한번 제가 그
출장을 가면서 기억으로는 그런데 버스 안에서 제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쪽에서 그 당시에는 그 박사라는 사람, 유 박사라는 사람이 뭐 그 키맨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개수를 늘려야 된다. 개수 늘릴 필요 없죠. 왜? 이게 저기 그 실수로만 사용하지 않아요. 소수점으로 해가지고 아주 적은, 그러니까 소수점 8개짜리 뭐 많게 하면은 뭐 10자리 이상도 가면 되지요. 그러면은 50억 개에서 0을 한 개 붙이면 500억 개가 되고 0을 또 한 개 붙이면은 그래서 소수점 2개 정도를 쓰면은 5천억 개가 돼요. 그런 단순한 거를, 그런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게 박사라고 시부리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단순하지만 이거를 그래서 그 플랫폼 가격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단순하지만 어려운 해결책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개혁회의 거래소 가격 상승입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뭐 다스알배기 애도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혁회의 가격 상승이 되면, 거래소 가격 상승이 되면은 우리 이 짓 안 하는 거지요. 두 번째, 더 면밀하게 검토된 유통량 조정과 보상률 정책 조정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양쪽 모두 기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먼 놈의 기술이 어느 정도 뭐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래소의 가격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데 그 거래소의 가격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기술적 뭐 그 토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지 가능하다. 웃기 싼 소리지요. 거래소의 가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KOK 뿐이고 KOK가 결국에는 거래소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어떤 그 답도 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기술적인 뭐 토대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가 된다. 웃기 사는 소리지요. 더 웃기는 소리가 여기 있어요. 그 시행을 위해서는 1, 2명의 조직이 아니라 수백 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념해야 한다. 이게 미디움을 이야기한 거예요. 한두 명의 조직, 이거는 재단이고 수백 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수백 명이라는 게 우리는 1, 200명을 수백 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적어도 300명 이상 뭐, 그러니까 수백이라고 하는 게 수라는 이야기가 100, 200, 뭐 이런 수준을 가지고선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적어도 5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루 위로 뭐 정도 돼야지 큰데 그 회사가 뭐 100명 그렇다, 150명, 200명, 300명 걷는데 거기에 그 전 직원들이 거기에 사무 보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다 합쳐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합쳐도 수백 명이 될똥말똥 한 업체가 이런 표현을 써요. 웃기죠. 또한, 프론티어 운영사 재단이, 이거는 순서가 맞아요. 프론티어를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재단이 먼저 가야 되고, 운영사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운영사라는 데가 재단을 아주 하바리로 아래로 내려다 본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오는 표현들이죠. 앞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개혁의 가격 상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발 맞춘다고 될 것 같으면은 뭐 말 같지 않은 소리고. 자, 그 다음에 어 KOK 가치 상승은 미디움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상승 방안에 대한 고민은 후술할 로드맵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한번 보자고요. 제일 뒤에 가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뭐 마스터키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원래만 가지고 있지 마스터키는 안 가지고 있고 뭐 그걸 25개를 또 줬대만에 그 뭐 유통 미신고 물량인데 그거를
뭐 그 어드바이저들이라든가 뭐 또는 사무총장이었던 그 사람 뭐 6개월밖에 근무 안 했는데 6개월, 7개월 했는데 100만 개를 주는, 그러면 그거 딱 드러나야지요. 1년도 안 된 거한테 취업하자마자 100만 개를 줬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기가 차요. 이것들 해갖고 한 집 보면은 구멍가게도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재단 보유 자산에 관한 입장 해가지고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KOK 생태계에 참여하신 보런티어 분들 중 일부가 재단이 가진 자산의 행방과 쓰임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그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의뢰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지요. 저희는 비트 이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빼먹었는데 USDT가 1억 4,700만 개예요. 1억 4,700만 개, 1억 4,700만 불이에요. 1억 4,700만 불이면은 2천억이에요. KOK 플레이가 이게 결정적인 이것들이 이쪽에서 뭐 아나무인격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KOK 플레이가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수사하지만 KOK 플레이는 글로벌 비즈니스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수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임이 뭐예요? 누군가가 그 업무를 어, 책임지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저희와 같이 이렇게 스테이킹을 한 이런 피해자가 생기도록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거기에다가 뭔가를 자산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취했을 경우에는 횡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횡령의 범죄류로 포함이 되려 그러면 법정 화폐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자산은 배임으로만 해당이 돼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KOK 행방과 쓰임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알면 뭐해요? KOK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서리슬쩍 비트 이더 USDT에서 쓱 바꿔놨지요. KOK 우리 몰라도 돼요. KOK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상관이 없고, 그 나머지는 유통 물량은 원래 15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뭐 35개 어떻게 돌아다니든 말든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사실 아니지요. KOK 투자는 스테이킹적 예치가 아니고 참 무식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마이닝 곧 채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를 못 써요. 우리가 POW를 해요. 발행이 돼 있는 거를 이미 발행을 시켜놔 놓고 50억 개를, 원래는 제가 알기로 300만 개, 300억 개인가를 발행을 해 놓고 그 50억 개로 최종적으로 총 KOK 발행량을 50억 개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15억 개만 유통을 시킨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마이닝이라는 거는, 채굴이라는 용어는 오로지 쓸 수 있는 데가 POW 작정명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킹은 제가 구글에서도 구글에서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치고 그림을 보여줬죠. 스테이킹은 그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금고에다가 이 금은 보화, 뭐 달러, 뭐 가상 자산도 거기에다가 넣어 놓는, 그럼 그건 뭐예요? 예치 보관이지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채굴 수익은 KOK입니다. 채굴 수익이라고 쓰면 안 되죠. 스태킹 보상이라고 써야죠. 마이닝 자산도 KGC, KOK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맞아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특권이 아니라 KOK와 그 가치일 뿐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치라는 단어는 기존 미디움 참여 이전에 KOK를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웃기서 하는 소리. 예치 자산을 주장하는 것은 원천을, 이게 뭐,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여기 인발부했던 사람도 아니고, 창립을 한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기술 협력,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운영, KOK 플레이 앱,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또 안 하잖아요. KOK 플레이 앱, 플랫폼 구축을 했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맞는 표현은 KOK 플레이 앱의 업그레이드 또는 그 뭐 일종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머지 그 저 키아스크 뭐 그다음에 이 저 뭐 톡 KOK 톡과 같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추가로 넣는 거 말고는 뭐 기존 거와 별 차이도 없지요. 그거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뭐 더도 뭐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이 딱 그 정도만 해야 되는 게 이쪽의 역할이에요, 본래. 그 다음에 미디움은 KOK뿐만 아니라 K 스테디움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뭐가 주체가 우리가 주체고 재단이 주체가 돼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되고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본래 미디움 파운데이션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지 여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역겨운 정도 수준이에요. 계약 관계가 그런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K 스테디움 대표 김판용은 올해 안에 재단으로부터 프론티어들의 소중한 자산인 KOK를 전량 인수해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웃기 사는 소리죠. 이게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KOK의 지금 시장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이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잠시 어, 저걸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지금 KOK가 코인마켓캡에 1억 733만 개 정도가 있어서 이거를 시가총액으로 하면 12만 달러예요. 그러면 한 1억 한 5, 6천 정도 하면은 1억 700만 개를 자기들이 인수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0억 개를 기준으로 보면요. 50억 개를 다 했을 때 이거는 563만 달러예요. 563만 달러.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가격이 또 바뀌었네. 아까 0.00 0.00051 때 이게 563만 달러면은 그러면 한 60억, 70억은 채 안 되겠네요. 그것만 하면 50억을 다 전량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줘야지. 여러분들도 줘야지. 근데 이게 발행되는 거를 이놈도 팔아쳐먹고 저놈도 팔아쳐먹는 그런 거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 스테이킹을 하고 이렇게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건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개또라이들, 그거 창립 멤버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돈을 그냥 갖다 니 처먹으세요 하고 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거를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가격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지금 소수점 넷째짜리 까지 갔는데 그 당시가 2022년 12월 뭐 14일이잖아요. 그때에 예를 들어서 0.01달러다. 그럼 50억 개면은 공 두 개 빼면은 어 5천 오 어 5천만 불이 돼요. 5천만 불, 5천만 불 정도 0.01이라고 하면은 5천만 불이죠. 5천만 불이면은 600억. 그 당시로 따지면 600억, 600억 뭐 몇십억 그렇게 되겠지요. 그 돈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몰매 맞아야 돼요. 그렇게 이거를 매도를 해가지고 인수를 저쪽에서 했도록 넘겨줬다 하는 재단의 대표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그냥 두면 안 돼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로드맵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자고요. 어, 이 KOK에 대해 가지고는 단 한 개도 시장에 매도하지 않겠다는 책임의 뜻이, 않겠다는 뜻입니다. K 스테디움 파운데이션은 어떠한 권력도 권한도 없는 재단으로 온 기술력을 어떤 권력도 권한도 없는 재단으로 온 기술력을 쏟아 KOK의 발전만을 위해 운영될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KOK 발전에, 그, 이, 결국에 이게 이쪽에서 이런 말을 할 적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미디움은 기술 제공을 하는 운영사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중요한 말이 있죠. 운영사 역할이에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뭐예요? 파운데이션 대표이사라면서요. 운영사의 역량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프론티어들의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수준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투표를 통해 교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투표고 자시고 뭐 어떤 것도 하지 않잖아요. 말로만 번지르하게 해놓은 거예요. 혁의 프론티어 여러분들의 전재산이라는 말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KOK가 프론티어 여러분의 전재산이라는 말씀에 통감합니다. 책임을 믿음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저의 의지를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미디움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실질적인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본인 김판정이 보유한 미디움 게임즈 주식과 MTRT 메타라 제어 주식 전체를 법무법인 정sol에 2024년까지 예치하여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K 스테디움 피해 보상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합쳐봐야 얼마 되겠어요? 이거 다 주고 비트 이드 테드 갖고 날라버리면은 이거는 눈꼽만큼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MTRT 이게 뭐 일렉트롤레스 뭐 니켈 뭐 하여튼간에 무정극 도금 금속 업체의 그런 도금 뭐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돈 벌겠다라고 하는 데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는 거기에 지주 회사 같은 게 KB 호딩스인가 뭐 그렇게 돼 있고 그거는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 미디움과 크립티드는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MTRT는 뭐냐? 여기 있는 제조회사예요. 도금. 그 다음에 기오테크놀리지라는 거는
군수용으로 일단 그 시뮬레이션 이런 그 저기 그 군사 훈련과 관련되는 그런 뭐 그 저기 시뮬레이션 장비를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뭐 하는 그런 그 방산과 관련된 거고, 거기에서 이 16,000 TPS라는 이 블록체인 이것과 관련된 그 TPS를 가진 기술을 어떤 시험 기간에 레포트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또 신문 그 기사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 거기가 무슨 그게 미디움에 있던 직원들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지금은 그거 기사를 내려버렸던데, 그게 한 20여 명의 고위직 미디움 직원들이 인적, 물적, 지적 재산권을 그쪽으로 다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거 사라져 버렸어요. 뭐 사적생, 이런 이야기 뭐 전부 다 말이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현재 대비 그 CS 인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충해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CS는 완전히 지금 죽어 있어요. 저도 문의했는 거 답변도 없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프론티어 여러분들께서는 글로벌 메인넷 생태계의 태동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태동이라고 이야기했고 2023년 초에는 이제 베이비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기에 가깝다라고. 근데 송가병은 또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옷을 갈아입는 정도 성인 돼서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네, 이게 참 전부 다 그 웃기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는 2023년에는 온전한 모습을 갖춘 HTM 생태계를 보게 되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보자고요. 지금 2023년도에요. 2024년도도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열흘이 8일째네요. 온전한 모습을 갖춘 KSTM 생태계를 보게 되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이거는 KOK 플랫폼의 공지사항에 올라온 거지요. K스테디움은 뭐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KOK 플랫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지요. 미디움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수립된 3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여기가 막 정말 지금 이런 표현을 보면은 지금 약속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엄청나게 뭔가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이네들이 올릴 이유 없어요. 기술 제공만 하고 기술 협약을 맺었으면 기술 지원만 하면 돼요. 만능자예요. 그리고 지금 1년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미디엄 메인넷이라는 재단과의 약속, 프론티와의 약속을 모두 지켰습니다. 소스코드 하나 내놓지 못하고 누구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그 소스 코드조차도 내지를 못하고 결국에 퍼블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지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좀 뭐 그 비유가 맞을란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뭔가를 원하고 있던 그 결과물이 있는데 이름만 그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뭐, 그런 상태를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지,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후 계획대로 미디움은 K 스테디움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생태계를
자기들이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발동이 걸려가지고 100만 명을 찍어봤고, 그 다음에 무료 회원, 무료 리프럴까지 해가지고 한 200만이 됐다고 하면은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얘들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하나, 기술적인 지원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생태계를 만든다고요? KOK와 K스테디움의 메인넷은 프론티어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왔으며, 재단이 보유한 KOK와 그 가치는 프론티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KOK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KOK 아무리 올라도 이거 지금 봐가지고는 개개인으로 따져가지고는 이게 개인으로 봤을 때 비트, 이드, 테드 세 가지 하고 견줘가지고 어느 누가 뭐 1,000만 개를 가지고서 뭐 그 돈을 이 KOK 가격이 상승이 돼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 어, 조, 뭐, 1,000억 단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피부로 별로 안 와닿고 뭐 그런 거지만,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근데, 제가 입출금 내역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정도의 입금 내역의 개수를 가지고서 예산을 해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상상 초월해요. 우리가 개인이 또는 어떠한 한 회사가 제가 보기에 지금 조 단위로 넘어가 있는 게 CJ 올리브가 뭐 조 단위가 좀 넘어가 있고 그 이하로 그조 단위가 되는 경우가 정말 없어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미디움의 분투뿐만 아니라 폰티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소문과 선동으로 합리적 판단이 어려우실 때 임직원 모두가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고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업체의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의 가치를 올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말장난이 전부 다 나머지는. 이와 같이 어, 이런 내용을 어, 보고서 사람들의 개개인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이유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그런 표현 정말 많이 했죠. 글이 아주 좋은 내용으로 어, 이, 그 기사로 쭉 써지면은 어려운 용어들만 있어요. 좀 있어 보이려고.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그 전체 글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통상은 그렇지요. 이게 언론 플레이라는 건데 실제로는 내용물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하나도 없는데 정말 있어 보이게 써놓아 버리면은 사람들이 그냥 기어오게 돼요. 그래서 용을 하던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용을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들, 아, 우리 한글이 뜻이 없는 그냥 이제 뭐라 그러죠?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외국인들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알파벳을 알고 발음 기호를 그 단어를 보고서 발음 기호가 어떻게 형성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면은 읽어요. 뜻을 몰라요. 그럼 읽으면 읽었다고 그게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같은 글 속에서도 말이 또 맞지도 않는 것도 있고 이전에 나왔던 말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을 또 연결시켜 보면은 또 달라요. 제가 어떤 데서는 제휴사, 어떤 데서는 협력사, 어떤 데서는 운영사, 어떤 데서는 용역사로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네 가지가 같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뭐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지금 우리는 죽고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 제가 오늘 뭐 표현은 그렇게 말씀을 처음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 게 제가 집에서 자료 준비를 하는 게 그 뭐 혼자 있다 보니까 에어컨도 틀기도 그렇고 에어컨 바람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선풍기 틀어봐야 뜨뜻무리하고 그래서 우통 벗고 땀 찔찔 흘려가면서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자료를 정리를 하는데 이게 일종의 3D 뭐 그 노동 그냥 일반적인 그 노동하는 것 못지않게 하드워크이다. 그냥 막노동처럼 느껴진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는데 어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뭐 어떤 걸 뭘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느냐? 안 되면 어쩔 거냐? 안 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누가 고생을 하든 아니면은 스스로 그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어, 어, 손들고 니들 원하는 대로 다뭐 보여주고 보여주고 할게.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저기 정리를 하자. 법적으로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겠다. 뭐 그런 말 잘하잖아요. 책임질 거 지들이 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치고 보여줄 거 몇 가지만 보여주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스태킹 지갑 보여주면 되고요. 계약 관계 보여주면 돼요. 이것만큼 더 심플한 게 뭐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느냐? 그 이유는 스태킹이 우리는 비트웨이트 테드도 추가로 했어요. 그거의 행방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주기 그놈이 미국에 도망가가지고 거기 걸 이전에 빼놨는 거를 지금도 쓰면서 뭐 재판 일정까지도 연기를 하고 뭐 추가로 보석금을 더 냈는지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불법 체류자로 낙인이 찍혀버렸기 때문에 그놈은 다시는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거는 누가 가질 수밖에 없나. 지금 토마스 프레이, 우리가 아는 토마스 프레이,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 뭐 우야라고요. 근데 그 사람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 일이 있어요? 이름만 빌려주고 월급을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2만 불 받아간다. 그거 지금 KOK 시세로 미국의 토마스 프레이나 그 어드바이저들이 KOK 받아가겠어요. KOK 받아가가지고
제가 오늘 어, 계산을 한번 두드려 보니까 0.67원인가 그래요. 하나로 따지면은 1원도 안 돼요. 1KOK가. 그거를 2만 불치를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럼 누구 돈에서 나갈까? 그 자금이 비트이드 테드에서 나갔다 그러면은 토마스 프레이 그놈도 잡아와야죠. 오늘 내용 참조하시고 어, 열받지만 알 거는 알자. 예,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되새김을 좀 하면서 읽다가 오늘 이 내용은 한번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뭔가가 분명히 그냥 조그만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을 거다. 있는 것 같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